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윤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2600선 밑으로 내려앉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12월 FO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됐는데요. 작년 기자회견 당시보다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다라고 분석이 되면서 미국 증시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위축되는 모습, 그리고 또 외국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까지 국내 증시에서 더해지면서 지수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 대응 전략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파란불을 켜고 있는 시장인데요. 지금 시황 한 줄 평부터 해주시죠. 네, FOMC 의사록 공개, 금리 격리에 대한 불확실성의 하락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글쎄요, FOMC 의사록 공개가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했고, 저도 그렇다고 해서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미증시가 전일도 좀 하락세가 좀 나왔었던 거는,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이런 기술주 중심의 좀 하락이 좀 나왔던 게 영향을 좀 준 게 있고, 나스닥 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한동안 꽤 오래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항상, 말씀 좀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영향을 준 게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또 CES 2024 그리고 JP모건 헬스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긴 한데 이거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이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당일날이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도중 이럴 때 이제 재료 소멸로 빠지기 마련인데 이미 좀 미리 좀 빠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벤트적인 면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3월 달에는 나올 거예요. 아무리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줬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올해 좀 될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으로만 좀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장을 좀 길게 본다면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게 오히려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일단 미국 증시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크게 추세가 꺾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증시도 좀 마찬가지고 일단 21선 자리도 좀 살아있는데 일단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먼저 보실 텐데요. 오늘 좀 저점을 좀 깼어요. 어제 저점을 좀 깼고,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면은, 좀 865포인트 자리, 어제 이 구간을 좀 지지해주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구간을 좀 지지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좀 전에, 방송 전에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이미 좀 깼어요. 이 자리를 깨서 좀 내려갔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제 지지선을 좀 봐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잡아본다면은 지금 855포인트 자리 구간이 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 일단 단기적으로 지시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인데 오후장이라도 충분히 또 시장은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끝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밀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21선 자리를 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요 자리까지는 눌림을 좀 줄 수 있다. 850선 정도 아마 내일까지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850선 정도까지는 시장이 또 지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신규 매수를 접근하실 때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 좀 드렸듯이 상승시마다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었던 이유가 이런 조정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물론 뭐 이미 좀 손실이 뭐 복구가 안 되신 분들이라든지 100% 뭐 주식 비중이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와서라도 현금화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상승하고 있는 뭐 상승 가능성이 있는 업종 반도체 쪽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뭐 오히려 좀 눌림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일단 보유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아직 뭐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긴 흐름으로 그러니까 제가 딱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면은 보유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뭐 금리 인하와 전혀 관계없는 종목들도 있죠. 뭐 내수 관련주 쪽, 특히 유통 쪽이라면은 아무래도 좀 수혜를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새로운 쪽을 이제 개발한다든지 뭐 신약 개발 쪽,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신약 개발 쪽, 뭐 이런 쪽을 좀 보시면 좋고. 뭐 반도체 쪽에서는 AI와 관련된 업종들 이런 쪽은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주고 있고 새롭게 이제 신규 수요가 이제 창출될 수 있는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눌림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쪽이 아니라면은 뭐 지금 계속 지수가 빠졌을 때 오히려 더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종목 교체를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코스피 시장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을 좀 봤고 코스피 시장 오늘 코스피 시장도 역시나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0.9% 정도 하락 중에 있고요. 21선 자리 구간까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21선 자리가 2,500 뭐 한 70포인트 정도 되는데 내일 정도 한번 또 올라올 거예요. 내일 한번 또 올라올 텐데 이렇게 됐었을 때 21선 자리가 지지가 될지 직전에서도 한번 상승 이후에 21선 자리 지지 후에 좀 반등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승폭을 좀 봤었을 때 저는 일단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1월달까지 있을 이벤트들 말씀 좀 드렸죠? 그런 거는 이벤트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재상승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 실적 시즌이 올 겁니다. 그래서 1월 말부터 해서 다음 주에 당장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장에서는 좀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또 지수도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저는 뭐 좀 새로운 재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만으로 좀 기대감을 갖고 있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래서 갤럭시 언팩 행사도 이제 1월달 이제 후반쯤에 좀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서 나올 만한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좀 크게 이슈가 좀 될지 애플에서도 아직은 이런 온 디바이스를 적용한 제품에 대해서 언급은 없었거든요. 일단 새롭게 출시된 아이폰에서는 온 디바이스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뭐 기대감 정도는 있겠지만 지금 애플의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게 이 중국에서의 매출 감소, 요거에 대한 우려감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갤럭시 쪽에서 좀 메워준다면, 새롭게 나오는 출시되는 제품이 이런 부분을 좀 채워준다면은 충분히 지수는 또 반등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 쪽도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관련주들이 좀 변동성이 좀 심해요.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기대감이 상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급등했었을 때 따라 잡으시기보다는 일단 조정 시 지지하는 걸 좀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전장에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일단 오후장까지 한번 끝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어느 정도 지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눌림목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일단은 차익 실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눌림 시 매수 또 상승 시 매도라는 대원칙을 지키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업종과 섹터들은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업종들이기 때문에 그 업종들과 업황이 어디 쪽으로 흘러갈지는 노란톡방 통해서 자세한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분석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반도체주들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두 키워드는 단연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일 텐데요. CES 2024로 인해서 재료 소멸이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될지는 앞선 시황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관련주들 자세한 흐름 분석해 주시죠. 네, 현재 관심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반도체 쪽이 이제 말씀해주신 CXL 쪽과 그리고 온디바이스 쪽인데 관련주가 지금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많이 했어요. 오늘도 제주 반도체가 장중에 또 20% 가까이 좀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예, 제가 20.5%까지 상승이 나왔네요.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이 상승폭이 좀 어마어마하거든요. 오늘 주봉상으로 거의 50% 정도 상승이 나온 거예요. 저점 대비해서 고점 하면은 거의 6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뭐 이번 주만 상승이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11월 달부터 급등해서 벌써 좀 2배 이상, 3배 가까이 좀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 단기로 좀 노리시기 위해서 많이 좀 진입을 했을 거예요. 가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상승하는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 랠리를 좀 하다 보니 이런 고가놀이 하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오늘도 거래 대금을 좀 봤었을 때 벌써 4,500억이에요. 엄청 많이 좀 들어왔죠. 최근에 이런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거래 대금이 좀 몰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실 수밖에 없겠죠. 이미 뭐 10,000원대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미 좀 15,000원대 이상 좀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하루하루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없어요.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자금이 몰린 게 아닌가. 그리고 CES 2024에 대한 부분도 작년부터 계속 언급을 좀 했었고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고점인 종목들,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특히 오늘처럼 거래 대금이 좀 터지면서 좀 윗꼬리를 다는 캔들은 썩 좋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CES 2024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개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관련주들의 차익 실현이 좀 더 빠르게 나올 겁니다. 내일도 좀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조심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뭐 끝난 테마냐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이제 막 올라갈 시작 테마 자체로서는 뭐 제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작일 수도 있는데 다만 지금 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지금 거의 조정 없이 4,000원대부터 상승했었던 종목이 2만 원을 넘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적인 조정은 좀 나왔어야 되는데 가격 조정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끌어올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좀 나중에 뭐 이적가를 좀 자꾸 대응하시고 이미 뭐 2만 원대에서 쫓아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정리하시는 게 맞죠. 정리하셨다가 차라리 눌림시에 재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시는 게 좋지 이거 여기서 무조건 버텼다가 언제 반등할지 모르는데 계속 끌고 가시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SFA 반도체도 오늘 역시나 또 신고가 자리를 좀 뚫어주긴 했는데 일단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제주 반도체가 윗꼬리를 잘고 좀 밀렸기 때문에 대부분 반도체 업종들이 오늘 다 오전장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주 흐름을 좀 보셔야 될 항상 이렇게 뭐 테마주를 매매하시거나 어떤 한 업종을 보셨을 때
테마주의 대장을 좀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대장주의 흐름이 좀 밀렸을 때는 같이 따라서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뭐 같은 의견입니다.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CXL 관련해서 네오센도 마찬가지고 지금 차익 실현이 다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고점에서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건 썩 좋지 못하니까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익절을 좀 잡아가면서 대응하시고 오늘 고점에서 따라가신 분들은 일단은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물량을 좀 정리하셨다가 차라리 좀 눌림 이후에 반등 자리를 노리시는 게 좋다. 이미 끝난 테마는 아니니까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다려 볼 수는 있는데 오히려 좀 낮은 가격에서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재상승을 노려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단연 반도체 중에서 강한 상승을 보였던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으로 봤을 때 50% 넘는 상승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 그리고 눌림치의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두 번째 섹터로 알아볼 종목들은요. 유가 관련주들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9월쯤에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90를 넘기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유가 안정세를 찾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또 3% 넘는 폭등이 나왔습니다. WTI 지수가 $72를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어 보이실까요? 네, 주가 상승은 지금 최근에 수요 증가는 아니에요. 예, 감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좀 80불대까지는 유지를 해줬었는데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라도 좀 가격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예, 중국의 이제 제조업 지수들도 뭐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에서 유가 소비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게 뭐 감산에 대한 효과도 없다 보니까 계속 흘러내렸었던 유가였는데 오늘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거는 이란에서 지금 폭탄 테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면이 커요. 그래서 최근에 일단 제가 이제 WTI 원유에 대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런 영상을 좀 만들어 드리는데 거기에 올려드리는 게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유가라든지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을 계속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흥구석유가 오늘 좀 상한가 들어갔는데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계속 8,000원대 부근 이 자리를 잘 지지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좀 반등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가 상승이 왜 지금 나올 수 있냐면은 70불대 자리는 계속 잘 지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뭐 유가를 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유가 자리도 좀 계속 70불대를 지지해주면서 계속 저점을 올라가는 패턴이 좀 나와줬었고, 뭐 오늘은 이제 거기에 시발점이 될 수 있었던 점이 이제 이란의 폭탄 테러 때문에 좀 유가가 급등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유가적인 부분도 가격적인 안정화가 좀 돼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 계속 유가가 떨어졌을 때는 산유국들,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에서 계속 감산이라든지 가격적인 조정을 위해서 뭔가 계속 협의를 해왔던 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70불대에서는 이런 유가 관련주들도 굉장히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흥구석유가 상한가를 들어갔고 이등 들어서 한국석유가 역시나 또 상한가 부근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장중에 좀 상한가를 아직 못 찍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올라간 건 아니에요. 예. 뭐 갑자기 뭐 지금 경기가 좀 살아나서 유가 소비가 좀 증가하거나 원래 이런 겨울 시즌에는 이런 뭐 천연가스라든지 유가에 어느 정도 상승은 나올 수 있습니다. 난방유의 소비가 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급등을 좀 뭐 많이 노리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만약에 혹시 좀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흥구석유가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아마 좀 갭상승이 좀 뜰 거라고 좀 보고 있지만 유가 이런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뭐 수요 증가가 아니면 뭐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린 것도 아니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상승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또 뭐 더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악재가 좀 계속 나와준다면은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뭐 오늘 또 지수 하락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게 있다라고 봅니다. 지수가 이렇게 좀 하락했었을 때는 이렇게 좀 안 좋은 일로 상승하는 테마들이 급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방산 테마도
주가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고, 좀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린 이제 해운주 쪽도 이런 이슈도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일 시가 자리를 지지하는지, 시가가 또 얼마큼 상승을 했는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장주의 흥구석의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반도체 업종도 말씀 좀 드렸듯이 대장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2등주, 3등주의 흐름도 굉장히 좀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인 흥구석유 내일 갭이 10% 이상 뜨는지 아니면 10% 이하로 좀 밀리는지에 따라서 가격적인 지지나 저항대에 대한 흐름, 대응이 좀 전략이 좀 바뀔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가 관련주에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걸 좀 참고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 체크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유가 상승이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고 꾸준히 유가나 이런 원자재 가격을 체크하셔야지만 이런 종목들을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매일 체크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아침에 10분 내로 좀 짧은 영상으로 이런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뉴욕 증시에서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던 종목들 이런 걸 계속 또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보시면서 매매에 참고하신다면은 대응 전략도 이런 오늘뿐만 아니에요. 제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계속 하실 분들은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도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당장의 이 유가 상승 자체가 수요 증가로 인해서 는 게 아니라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한 상승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고 또 예측이 어렵다는 점들을 참고를 해보시면서 당장에는 내일 시가 대응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전략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분석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좀 이 주가 하락 때 빛을 발하는 업종들 중에 하나가 또 해운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작년 하반기가 저점이다라는 말씀들은 해주셨었는데 그동안은 좀 박스권 내에서의 등락을 거듭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해운주도 마찬가지예요.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면이 있어서 어제도 그러니까 오늘 기사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 해상 운임 비용 25% 정도 급등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고요.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어제 올려드렸었던 어제 이 시간 이후로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쯤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급등했다, 이거 20% 넘게 상승했다라는 뉴스를 어제 올려드렸어요. 어제 오후장에 올려드렸고 운임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은 당연히 해운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련주도 계속 올려드렸었고 또 이걸 또 참고해서 또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오늘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운임 지수 상승에 대한 관련주들을 또 말씀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는 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노란톡방에서는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좀 못 드리지만 노란톡방에서는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올려드리고 이거에 따라서 관련될 수 있을,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계속 언급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영상을 좀 보셨던 분들은 제가 해운주 중에 탑픽 종목으로는 이 흥하해운을 계속 말씀 좀 드렸었고요. 오늘 흥하해운이 한 20% 정도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해운주 쪽에서는 물론 흥하해운 이외에 대한해운도 있고 HMM도 있는데 HMM 같은 경우에는 할인 인수권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좀 받았고 이미 좀 상승이 좀 나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좀 지금 최근에 해운주의 시세와는 좀 다르게 움직임이 좀 나와서 오늘은 그렇게 큰 상승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 괜찮은 흐름이죠. 한 4% 이상. 장중에는 HMM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오늘 장중에 좀 상승 흐름이 8% 정도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전고점 자리를 넘지 못해서 아마 여기 있는 이 매물대, 좀 물려있는 매물대가 좀 있다 보니까 오늘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시총도 큰 것도 있고요. 다만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고점 자리를 뚫었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앞에 있는 물려있는 물량들 다 소화해서 올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운임 상승도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 지금 오늘 또 제가 또 관련된 자료들을 또 올려드릴 예정인데
지금 이 수에즈 운하 쪽으로 가고 있는 뭐 배들이 지금 다 희망봉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구나. 왜냐면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면은 이 컨테이너 선들이 대부분 다 그냥 수에즈 운하 쪽으로 뚫고 갈 텐데 거기 있는 이 배들이 다 지금 아프리카 희망봉 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물론 이런 뭐 운임 지수가 바로바로 이 해운주들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테마성으로 가는 거긴 한데 이럴 때도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느 정도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래량이 급증했었을 때 따라가는 매매는 좀 장중에 대응 가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매매하셔야 되고요. 나는 좀 그렇게 장중에 대응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었을 때 매매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좀 볼만한 테마인지를 먼저 좀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운임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희망봉 쪽으로 돌아가는 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지만 이게 뭐 전쟁에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갑자기 돌변할지 몰라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걸 좀 계속 체크해서 그걸 알고 계셔야지만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도 제가 노란톡방 오시면 좀 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해운주들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은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좀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용들은 업데이트는 계속 꾸준히 노란톡방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뷰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는 오늘 지금 제가 좀 수익권에서 정리해달라고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노란톡방에서 말씀 좀 드렸고, 뭐 이제 재료 소멸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다음 주에 이제 무상증자 1대1 무상증자는 이제 다음 주까지 들고 계시면 받을 수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상승했을 만큼은 좀 어느 정도 반등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미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 좀 드렸고, 뭐 저점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 올라갈 자리는 많아요. 그런데 일단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 정도면 한번 상승 나올 만한 시점이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그러니까 무증을 좀 받으실 분들이라도 일단은 수익을 일부 챙겨놓고 좀 가져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고요. 그 외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에이징랜드, 에이징랜드도 오늘 장중에 좀 고점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종이다 보니까 좀 밀리긴 했는데 여전히 뭐 상승 추세는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CS 2024 끝나더라도 역시나 좀 전고점 자리까지는 한번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좀 길게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태양광 쪽이기 때문에 역시나 또 저점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이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태양광 쪽도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붙게 되면은 크게 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인데 아직 시장에 좀 관심을 좀 못 받고 있을 뿐입니다. 일단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는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은 긴 흐름으로 보신다면은 일단 저점에서 뭐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고 해서 좀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올해 하반기까지 좀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크게 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이니까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장에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좀 지지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좀 많이 밀렸는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런 종목들도 골라서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공략했던 솔루스 첨단 소재는 수익 실현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외 리뷰 종목들도 저희가 긴 흐름에서 분석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자세한 가격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남겨주시면 자세한 오후장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은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은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하락이 나오고 있고 실시간으로 하락폭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아침에 무방을 마치고 운전을 하고 방송국에 도착해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매일 아침에 지금 무방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목표는 이제 1,000명 이상 보시는 것까지 꾸준하게 할 생각이고요. 아마 지금 거의 매일 출연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못해요. 근데 점차 제가 출연하는 횟수를 조금씩 줄이면서 무료 방송 횟수를 좀 늘릴 생각이니까요. 시간 늘릴 생각이니까 아침에 그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제가 링크 다 올려드리거든요. 오셔가지고 거의 아침 8시 한 반경부터 해서 10시까지 딱 하고 끝냅니다. 깔끔하게 아침에 보고 있고 종목들도 되는 대로 해서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답변도 바로바로 되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시장은요, 좀 재미가 없어요. 어제 이제 뉴욕 증시 흐름,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흐름도 그닥 재미가 없었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이런 거예요. 현재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자체가 작년 한 11월경부터 강하게 돌았습니다. 시기가 빨라진다는 거였죠. 이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의사록을 또 오픈하고 보니 또 시장의 얘기를 또 접해 보니까 금리 인하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속도적인 측면에서 늦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금리 인하는 이루어지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 시기적인 부분이에요. 3월에 할 줄 알았는데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렸죠. FOMC가 5월, 6월 달에 있고요. 앞뒤로 2개월 전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5월, 6월 정도에 시작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미국 공화당 대통령 경선 이슈도 있고요. 좀 시끄럽거든요. 이래저래. 그리고 시장의 모든 시선이 지금은 파월 의장의 발언보다는 트럼프가 정책적으로 어떤 얘기를 꺼낼지, 어떤 또 이상한 얘기를 할지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 있어요. 원체 사람 자체가 약간 조금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약간 좀 불안감이 좀 감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그 기관들의 흐름이 굉장히 매도세가 많았죠. 1조 2천억을 팔았어요. 상당히 좀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도 기관들이 현재 보면은 3,800억대의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대형주 중심의 전체적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수량들이 금융투자 쪽과 투신 쪽에 좀 밀집되어 있긴 해요. 특히나 금융투자 쪽 매도세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관들 특히나 기관의 고유 자산들이잖아요. 매수 들어왔다가 차익 실현 물량을 내뱉는 거예요. 근데 이 물량들이요 다시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보셔야 될 게 오히려 기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대형주 가운데.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종목이 좋다는데 기관 매도가 많아. 그러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우선은 당장에 있어서 뉴욕 증시의 흐름에서 종목들 따라서 가고 있는데 기술주들의 상승 흐름이 좀 눈에 띈다면 오늘 새벽에 나올 뉴욕 증시가 움직임이 괜찮다면 내일부터 반등적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돌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빠르게 2,600 안착을 할 거니까요. 기대를 갖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코스피 2,600선을 잠시 탈환을 좀 내어줬지만 다시금 탈환할 수 있는 자리까지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들과 함께 무료 방송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매일 아침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기관 매수 종목 관심 필요로 잡아봤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1조 2천억 원가량 큰 매도세를 보였던 기관이 오늘도 3천억 원 넘는 매도로 지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거의 9거래일 연속의 매도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기관들이 담고 있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전거래일 기관의 순매수 상위 1위와 2위는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었습니다. 기관들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연일 외국인과 기관들의 좀 매도 흐름이 강하게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기관과 외국인 언제쯤 돌아올까요? 네, 좀 전에 제가 말을 이미 다 해버려가지고 그냥 짧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한 번 더. 기관들이요. 이게 아마 저는 이번 주는 조금 약간 출렁거리는 것 같지만 뭐 빠르면 내일부터나 아니면은 다음 주부터 해서요. 매수는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뉴욕 증시 반등 나오면 바로 올라갈 거니까 기대를 갖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특별한 얘기는 이미 드렸기 때문에 우선 시장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금 수급이 잡힐 수 있는 상황이 빠르면 내일 다음 주에도 이렇게 잡힐 수 있다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이야기로 바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소록스의 무상증자 이슈를 다뤄드리면서 이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인한 상한가 효과를 누리려면 언제까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정확한 날짜까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흐름대로 이어지고 있고 사실 5연상 정도를 좀 가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가 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거래 재개되자마자 바로 또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까지 상한가 랠리를 달려가는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게 사실 오늘 그 무방을 하다가 호가창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수량이 쫘라락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되나? 매도를 할까요? 매도하다가 200만 주 잔량에서 딱 멈추더라고요. 50만 주 매도가 나오면서. 그래서 우선은 멈췄구나. 한참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5연상을 우선은 지키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 얘기를 드릴 때 오늘 이 얘기를 좀 길게 드릴 건데 한 상한가를 4번 내지 5번 이상은 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부로 5번이에요. 근데 호가창을 보시면 잠깐 잡아주시면요. 오늘 이제 200만 주 정도가 딱 쌓여 있는데 이게 장중에 이제 이걸 분봉으로 잠깐 돌려서 보자면 아침이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보이실 거예요. 밑에 분봉입니다. 1분봉인데요. 갑자기 매도세가 팡팡팡팡 나오면서요. 깨지는 듯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 뭐냐면 혹시나 오늘 오후장 아니면 내일은요. 상한가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저 내일로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상한가가 풀리게 되면은 이거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안 풀리면 좋겠지만은 내일 풀린다면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더 올라가겠지 뭐 아니면은 조금 더 좀 급등이 나오면 조정받고 다시 가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이나 오늘이나 어찌됐든 지금부터 만약에 상한가 흐름이 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때부터는 소록스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다 파셔야 돼요. 신규 접근도 안 되고요. 그냥 계좌에 없어야 돼요. 이거는 뭐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전에 사신 분들 마찬가지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상한가 풀리면서부터 해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팔면서 1대14에서 한 주에 해당하는 주식 수량만큼 금액만큼의 이 투자 금액은 수익을 챙겨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부터 주가는 계속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언제까지? 1월 24일까지. 계속 빠질 거예요. 계속 빠질 거예요. 기억에 제가 뭐 공시 날짜를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은 기억에 1월 26일이 신주를 배정받는 날인데 상장 예정일인데 권리공 매도를 통해서 1월 24일 날부터 팔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날짜를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뭐 제가 날짜 틀릴 수도 있으니까 보면 됩니다. 맞네요. 1월 26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월 24일부터 권리공 매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무료 방송에서도 질문들이 있으셨고 오픈 채팅방에서도 질문들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천천히 무상증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 얘기를 조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저보다 접하시는 게 제가 천천히 설명드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조금 마음에 좀 딱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냥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돼요. 답이 없어. 제가 이걸 이제 천천히 계속 설명을 좀 드려도 공부를 같이 겸하면서 들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이거 매도하셔야 됩니다라고 사인 드릴 거예요. 아예. 그리고 무료 방송도 들어와 계셔야 돼요. 특히나 내일 방송은. 왜냐하면 내일은 이 소록스가 풀릴 수도 있거든요. 내일부터. 상한가 잔량이 1,000만 주, 2,000만 주씩 되다가 200만 주까지 떨어졌어요. 풀릴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제가 사인 드리거나 아니면 상황 보시다가 매도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럴 거예요. 매도했는데 풀려가지고 살짝 더 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좀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네,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게 정석 투자입니다. 정석 투자예요. 지금 오늘 정리하셔도 이 소록스에 대한 매매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풀릴 때 매도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해서 4번, 5번 상한가 예측이 되고 많으면 6번까지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제 예측은 또다시 다 맞았어요. 그죠? 네. 이 방송 시간대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맞춰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시키는 대로 내일 상황 보면서 대응해야 되는데 제가 내일은 출연을 안 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고 무료 방송에서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같이 리딩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해서 내일 다음 주 초까지는 이 소록스란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설마 이 종목을 상한가가 풀렸는데 더 가겠지 하고 사거나 신규 접근으로 따라 들어가신 분이 계시면 그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주식 바보입니다. 아셨죠? 예,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로 말씀드려볼게요. 소록스를 비롯해서 무상증자 관련된 이런 종목들만큼은 저희가 정확한 날짜까지 짚어드리고 있고요. 오늘 장 전부터 해서 호가창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실시간 호가창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도 또 무상증자 관련된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화 갤러리아 알아볼 텐데요. 지난주에 상한가에 들어가고도 흐름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화 오너가의 삼남이자 이제 한화 갤러리아의 전략본부장이죠. 김동선 부사장이 2대 주주로 올라가면서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거 이제 뭐랄까요. 무방에서도 이제 이번 주에 거론을 좀 했는데 뭔가 느낌적인 부분, 경험치에 오는 느낌이겠죠. 좀 강제적으로 조금 주가를 올린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차트를 보고 있으면.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김동선 부사장님이 주식을 계속 매입하면서 지분을 늘리고 있어요. 한 3주 전에 기사에 따르면 평균 단가가 1,100원대였는데 최근에도 매수를 좀 하셨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뭐 1,200원 정도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갑자기 지난주부터 이번 주 거래량이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서 좀 가기 시작하는데 오늘도 다시 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누군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거래량 자체가 오늘 1억 주가 터졌거든요. 사실 첫 급등 나올 때 거래량이 지난주 28일 날 상한가 들어갔던 날인데 이날도 1억 1천만 주였어요. 근데 오늘 또 터지면서요 가고 있거든요. 근데 윗꼬리가 좀 달리긴 하지만 버티는 모습이라 추가적인 흐름에 대한 기대가 좀 있어 보여요, 저는. 그래서 우선 혹여나 보여 계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 추이를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급하게 정리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1차적인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사실 한 1,600원대 보긴 했는데 오늘 고점이 그 자리라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이 많구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우선 급한 매도보다는 추이를 지켜본 이후에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1,500원대 유지하면서 다시 슈팅이 나온다면 더 갈 수도 있으니까
급하게 보지 마시고 차분하게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한화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주가 흐름을 지켜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 제주 반도체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10월부터 해서 3개월 만에 5배가량 주가 상승이 있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주가 대응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네, 작년 11월부터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바닥부터 해서 몇 배가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슈가 됐던 건 이거예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지분을 좀 매입했다고 합니다. 단순 투자 소식인데 이게 이슈가 좀 계속되는데 최근에 이 모건 쪽에서 사실 제주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기사를 검색해 보신다면은 다른 종목들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는 게 나와요. 그 그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좀 이슈가 돼서 우선 제주 반도체가 급등을 좀 하는 모습이에요. 시가총액도 어느새 많이 올라서 6천억대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윗꼬리가 조금 달려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꺾이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어제 오늘 시장 자체가 원체 안 좋아요. 그래서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받는 그림이고요. 사실 수급 상황으로는 살펴보자면은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도 최근에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좀 받아서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오히려 조금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 모건 쪽에서 매수 대응을 하는 종목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천주를 오랜만에 가지고 나와봤는데 그 종목을 그냥 바로 시간 관계상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하나 있어요. 진짜 오랜만인데요. LOT 백큐움이에요. LOT 백큐움이라는 종목을 오늘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규 접근이고요. 주가는 최근에 좀 바닥을 확인하고서 올라가는 모습이고 중요한 거는 당연히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사상 최대 실적 좋아합니다. 저는요. 그거 보시고요. 진공기술을 기반으로 해서요. 반도체용 건식 진공 펌프를 판매하는데 이게 이제 그 반도체 증착 식각 해가지고요. 확산 공정 등에 다 활용이 됩니다. 근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설비가 막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선 업황에 일손이 부족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많이 진짜 많이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 요거 LOT 백큐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매수세를요. 얼마나 모건 스탠리 계열 자산운용사에서 거의 5% 가까운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차트 상황도 보시면 또 재밌습니다. 차트 상황인데요. 이게 2022년 바닥부터 해서 라인이 잡혀가는 모습으로 그림이 나와버렸어요. 이 구조에서 봤을 때 주가는 여기서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아마도 제 판단으로는 반등이 나온다면은 언제 고점을 뚫는 그림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짧게 본다면 절반까지 회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한 2만 7, 8천 원까지 우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우선 이 종목 10월 달, 9월 달 안 좋았어요. 근데요. 실적은요. 어마무시하게 좋아집니다. 내년도에도 엄청 좋아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공략주를 또 제시를 해주신 만큼 이렇게 또 제시해주신 LOT 백큐움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한마디로 간략하게 세워주시죠. 네, 지금은 그 기관들의 좀 일시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이 시점 자체를 잘 활용하셔서 오히려 기관들의 매도가 과한 종목을 매수 대응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왜냐하면은 기관이 좋아해서 매수했던 종목이니까 대형주 가운데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관들이 차익 실현한 물량들을 지켜보시다가 하락이 멈췄을 때 다시 한번 매수 대응을 해보신다면 좋을 거고 기관들이 또 매수 대응하는 종목, 특히나 뉴욕 증시에서의 어떤 업종이 오르는지 잘 살펴보시고 관련 업종 대응하시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대응 전략까지 한마디로 들어봤고요. 추가적인 오후장 대응 전략과 함께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겠고요.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오후장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한마디는 일시적인 기관들의 차익 실현을 기회로 활용해보자라고 잡아주셨고요. 상승 섹터로는 온디바이스 AI와 CXL, 정유 관련주와 해운 관련주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김선윤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LOT 백큐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